안녕하세요. 다비드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 자본의 방향이 진짜로 바뀌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많은 분들은 금리 발표 때요, 실적 시즌이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면 자본의 흐름이 가장 크게 뒤집힌 순간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기술이 산업이 아니라 국가 안보의 영역으로 편입되는 순간입니다. 인터넷, GPS, 반도체, 원자력, 이 기술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처음부터 민간 산업이 아니었습니다. 국가 프로젝트로 시작했고 그 다음에 민간 시장으로 확산되면서 상상할 수 없는 부의 재편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정부가 다시 같은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우주, 그리고 양자 기술, 이 세 가지를 하나의 축으로 묶어서 미국 정부가 더 이상 지원자가 아니라 설계자이자 최종 구매자로 직접 나서는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투자자라면 이 질문을 피할 수 없습니다. 미국이 기술을 산업이 아니라 국가 생존 수단으로 다루기 시작한 이 판에서 개인 투자자는 어디에 서야 하는가? 그리고 어제 여러분도 보셨을 겁니다. 아이온큐, 디웨이브, 리게티 같은 양자 주식들이 다시 급등했습니다. 이게 단순한 테마 랠리일까요? 아니면 시장 참여자들이 뭔가를 먼저 읽고 있는 걸까요? 지금 중요한 건 오를까 내릴까가 아닙니다. 이 판의 구조를 읽을 수 있느냐 없느냐, 바로 그 차이입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제네시스 프로젝트는 국가가 기술의 고객이라고 보면 됩니다. 먼저 제네시스 프로젝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에 출범한 제네시스 미션은 맨해튼 프로젝트, 아폴로 계획에 비견되는 범정부 기술 총동원 체제입니다. 목표는 단순합니다. 10년 안에 미국의 과학, 공학 연구 생산성을 2배로 끌어올리겠다. 그래서 지금 미국 에너지부는 엔비디아, 구글, AWS, 오픈AI 같은 글로벌 빅테크들과 손을 잡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기술 기업들은 시장에 팔 기술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정부가 직접 사줄 기술을 만드는 구조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AWS가 미 정부용 AID 슈퍼컴퓨팅에 5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 흐름의 연장선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기술 상용화의 가장 큰 리스크가 수요 불확실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국가가 수요의 종착지가 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흐름 안에 양자 컴퓨팅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이온큐는 2030년까지 수백만 큐빗 로드맵을 이야기하고 있고, D-Wave는 이미 상용 시스템을 가지고 매출을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 양자 주식들이 급등한 이유도 단순한 기대감이 아닙니다. 시장은 이제 이 기술은 정부 프로젝트 안으로 들어왔구나, 이걸 읽기 시작한 겁니다. 둘째, 골든돔, 우주 기반 인프라가 경제 기회를 만드는 순간이 온다는 겁니다.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골든돔은 단순한 방위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이는 우주 기술을 군사 산업 인프라의 핵심 축으로 재정의하는 전략적 프로젝트입니다. 과거 냉정위의 SDI, 스타워즈 계획과 달리 오늘날의 기술 수준은 AI, 센서 네트워크, 양자 기반 통신보 탐지 기술을 함께 접목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언론과 시장이 골든돔을 주목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주가 다시 국가 전략 자산으로 올라왔다라는 점입니다. 과거 위성 기술은 통신과 GPS 중심이었지만 오늘날에는 실시간 탐지, 추적 통신, 방어 기능을 통합해야 하는 복잡한 요구가 생겼습니다. 이는 결국 데이터와 연산 자원의 결합으로 이어지고, 이 분야에서 AI와 양자 기술의 실전 성능이 주요 경쟁력이 됩니다. 이를테면 양자 센서는 기존 레이더보다 훨씬 정밀한 탐지 능력을 제공합니다. 양자 통신은 보안성과 속도 측면에서 기존 기술을 능가합니다. 나아가 양자 머신 러닝과 실시간 예측 알고리즘은 수많은 데이터를 초단위로 분석하고 대응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골든돔은 단순한 군사 프로젝트가 아니라 기술 생태계의 구조적 변화를 가속하는 플랫폼입니다. 투자자 눈으로 보면 골든돔의 존재는 다음과 같은 경제적 연쇄 효과를 만듭니다. 첫째, 우주 기반 센서, 위성, 발사 통신 네트워크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가 발생합니다. 이는 우주 발사체, 센서 제조업체, 관련 부품 공급사 등으로 이어집니다. 둘째, 골든돔으로 대표되는 국가방위 우주 인프라 건설은 인력기술 개발 수요를 촉진하며, 이는 장비, 소프트웨어 된 데이터 처리 생태계를 확장합니다. 셋째, 방위 관련 기술 수요가 민간 응용으로 전이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듭니다.
예컨대 양자통신 기술은 방위뿐 아니라 금융, 보안, 의료 데이터, 전송 등 민간 구조에서의 대규모 수요로 확장 가능합니다. 물론 현실적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골든돔의 예산과 실제 필요한 비용 간 괴리는 여전히 큽니다. 정권이나 정책 우선순위 변경은 이러한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의 동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 정치적 긴장 관계는 방위 프로젝트의 방향을 빠르게 바꿀 수 있는 변수로 작용합니다. 그럼에도 중요한 사실은 우주 방위 기술이 다시 국가 전략 경쟁의 중심에 올라섰다는 점입니다. 이는 산업 전반에 장기적 성장 모멘텀을 제공하며 개인 투자자에게도 그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핵심 전략이 되는 이유입니다. 셋째, 양자 산업 급등 랠리와 기술적 진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양자 컴퓨팅 관련 주식들이 급등한 것은 단지 정책 기대감 때문만은 아닙니다. 어제에도 리게티, 아이온큐, 디웨이브와 같은 종목들이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며 시장의 관심을 다시 끌었습니다. 이 현상은 연말 산타 랠리와 소매 투자자 유입, 연초 CES 2026 발표 기대감이 결합한 복합적 결과로 분석됩니다. 이러한 급등은 구조적 맥락에서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분석가들은 양자 컴퓨팅 기업이 여전히 적자를 이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적 산업 확산 가능성을 이유로 매수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퍼리에스는 아이온큐에 대해 목표가 $100 수준을, D-Wave에 대해서도 높은 가격 전망을 제시하며 양자 기술의 향후 성장 범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섹터는 본질적으로 초고변동성 성장주입니다. 아이온큐, 리게티, D-Wave 세 기업은 기술적 난제를 안고 있을 뿐 아니라 상업화까지 가야 할 길이 아직 길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D-Wave는 Advantage to System이라는 상용 제품을 보유하고 있지만 여전히 영업 손실 상태이며 강력한 매출 기반이 확립된 것은 아닙니다. 이 때문에 급등 랠리는 리스크 프리미엄이 섹터 가격에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주가 변동성은 확대되고 있고 정부 정책 기대감과 단기 매매 심리가 상승세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의미 있는 수익으로 이어지려면 기술적 성공과 상업적 채택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양자 산업의 진짜 투자 기회는 두 축에서 찾아야 합니다. 첫째, 기술적 진보가 실제 상용 사용 사례로 이어지는 기업입니다. 예를 들어 최적화 문제나 물류, 신약 개발 등 양자 컴퓨팅이 즉시 성능 우위를 제공할 수 있는 분야에서 성과를 창출한다면 해당 기업은 고유한 시장을 확보할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 정부 프로젝트와 민간 산업 수요가 결합된 거대한 생태계입니다. AI, 양자, 데이터 센터, 에너지 전력, 인프라 등 관련 공급망 전체가 성장하면서 양자 기술의 경제적 효과는 단일 기업 성과를 넘어서는 구조적 확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네시스 프로젝트와 골든돔은 AI와 양자 기술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 자산으로 이동했다는 신호입니다. 이건 단기 테마가 아닙니다. 10년짜리 구조 변화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개인 투자자가 몰빵해도 되는 판은 아닙니다. 전략은 명확해야 합니다. 첫째, 포트폴리오의 일부 3에서 5% 이내로 제한할 것. 둘째, 개별 종목보다는 ETF를 활용한 분산 투자. 셋째, 명확한 손절 기준과 리스크 관리. 넷째, 단기 시세가 아니라 5년, 10년 후 구조를 볼 것. 이 섹터는 모든 투자자에게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변동성을 감내할 수 있고 정책과 기술 흐름을 끝까지 추적할 수 있다면 분명히 기회의 영역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AI와 양자라는 거대한 혁명을 외면하지는 말되 감정이 아니라 구조와 확률 위에서 투자하라. 이 판은 오늘의 수익을 묻는 게임이 아니라 10년 후 당신이 어디에 서 있었는지를 묻는 게임입니다.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다비드였습니다.